예상치 못하게 사건에 휘말려 본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범죄자로 지목이 되어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 있으신 분이 계시려나요? 제가 정말로 천지개벽할 사건에 휘말려서 지옥에 풍덩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는데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현실에 이런 인간들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밈없이 보태는 것 없이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에 만난 남자와 3년을 만나고 결혼했어요. 그이는 사업을 했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신랑감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고요. 시댁 식구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계셨고 세 분은 가족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품 개발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답니다. 시댁은 엄청 부자는 아니었고 중산층 수준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이혼남이었는데 여성 편력이 심했답니다. 여러 번 여자가 바뀌는 걸 보고 제 남편도 저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하기도 했었죠. 다행히 남편은 일 끝나면 곧장 집으로 들어왔고 술도 거의 안 마셔서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네요. 아주버님이 이혼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대충 예상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주버님이 저한테까지 여자 소개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재수씨, 친구들 중에 예쁜 친구 있으면 다리 좀 놔주세요. 네? 아주버님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그때 봤던 여자요? 헤어졌어요.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재수씨, 저 외로우니까 여자 좀 소개해줘요. 재수씨 결혼식 때 예쁜 친구들 많던데 차례대로 소개해주면 아주 고맙겠네요. 아주버님, 제 친구들 돌아가면서 만나려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밖에서 여자를 바꿔가면서 만나는 걸 여러 번 봤는데 제 친구들을 소개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혼남이면서 어디 처녀를 만나려고 해요? 왜 성질을 내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혼남이면 어때요? 누가 재혼하자입니까? 그냥 연애만 하려고 소개해달라는 겁니다. 재혼이고 삼혼이고 제 친구들은 절대 안 됩니다. 아주버님 소개해줬다 무슨 욕을 먹을 줄 아냐고요? 재수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 재수씨 시숙입니다. 내가 흥분을 해서 좀 오바했네요. 근데 아주버님도 저한테 주접 떨었으니 좋은 소리 못 듣고 욕먹는 거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다시는 저한테 제 친구 소개해달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아주버님은 날티나는 스타일에 시부모님 밑에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건달처럼 사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여자를 엄청나게 밝히니 곱게 보이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 아주버님을 보고 제 남편이 물들까봐 되도록 어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 아주버님이랑 밖에서 따로 어울리고 그래? 형이랑? 아니, 별로. 자주 본가에 가서 보는데 밖에서까지 뭐하러 봐. 그리고 난 혼자 사업하니까 만날 일이 없지. 그래, 다행이다. 아주버님은 너무 은큼하고 날티나서 싫어. 우리 형이 사기꾼 기질이 좀 있지. 여자들을 기가 막히게 꼬신다니까.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한 여자를 오래 못 만나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적대는 게 보통의 하루야. 여보, 난 형이랑 다르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 그 얘기를 들으니 아주버님이 이혼한 이유를 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손윗동서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이혼했을까 하며 불쌍하고 가엾게 느껴졌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절 불러서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손주를 바라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건가 싶어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를 가지길 바라셔서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아니다. 애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세아가, 내가 언제 너한테 강요한 적 있니? 우린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내 아들이랑 잘 살아주면 그만이야. 그런데 왜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죠? 왜긴 왜야. 네가 일단일이야 내 아들 내조하랴 힘들어 보여서 그렇지. 내 아들 놈이 집에서 살림 안 도와주지? 그래서 너 혼자 힘들지 않냐?
맞는 말씀이었어요. 남편은 사업한다고 좀 늦게 퇴근했는데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았고 제가 챙겨주지 않으면 양말도 전날 신었던 걸 그대로 신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새아가, 그냥 편하게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내가 매달 용돈 줄 테니까 집에서 쉬어. 네? 어머님이 저한테 용돈까지 주신다고요? 어머님 용돈은 제가 드려야죠. 이거사, 우리가 사업가인데 네 돈을 받겠니? 우린 네가 조금도 고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으면 해봐. 우리가 뒷바라지 해줄게. 사실 공부하고 싶긴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어떻게 알긴, 그냥 느낌이 그런 거야. 사업자로서 사람 보는 관찰력이 좋은 거지. 아무튼 너 공부하고 싶으면 해봐. 이 CM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시부모님이 확실하게 밀어준다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길래 남편과 상의를 했더니 그이도 시부모님 말씀을 따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고민하고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대학원 입학을 알아봤고 마음에 드는 대학원에 들어갔답니다. 주위에선 그런 시댁이 세상에 어딨냐고 저에게 봉을 잡았으니 시댁에 충성을 다하라고 하더군요. 용돈 주고 학비까지 지원해주는 시부모가 세상 천지에 몇이나 되겠냐며 정말 시집 잘 갔다고 칭찬들이 자자했답니다. 대학원 다니는 것은 너무 재밌었어요. 공부를 시작하니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즐거웠답니다. 남편 내조는 엄청 정성스럽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습니다. 대학원 입학한 지 일주일 만에 시부모님이 안부차 저희 신혼집에 들러주셨어요. 새아가, 공부는 할만하냐? 네, 어머님. 시부모님 덕분에 며느리가 아주 호강하고 있네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강은 무슨? 근데 말이야. 우리 식구들이 모두 새 단장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기 들른 이유는 일단 둘째 아들한테 사업 정리하고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동업하자는 제안을 하러 왔다. 가족 사업하는데 막내만 빠져서 허전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랑 같이 일해보자. 남편의 얼굴을 봤더니 잠시 고민하더군요. 저는 지금 남편이 하는 유통사업도 충분히 잘 되고 있어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았는데 더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그이가 흔들리더군요. 엄마,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면 돈 많이 챙겨줄 거예요? 이 녀석아, 그럼 우리가 널 굶기겠냐? 결혼했으니 더 많이 벌게 해주려고 제안하는 거 아니냐? 너 우린 못 믿냐? 그런 건 아닌데 괜히 형처럼 될까봐 그렇죠. 네 형이 뭐가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설마 이혼한 게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형이 부모님 밑에서 일하면서 많이 변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어떤 사업하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해요. 자세히 알고 말고 할 게 없어. 제품 개발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게 전부야. 특별한 기술 없어도 우리 능력으로 팔아먹고 사업 유지하는 게 전부라고. 저만 시댁 사업을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이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알아서 잘 챙겨주고 키워주겠다고 하시니 남편도 저도 시부모님 말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워낙 말주변이 좋으셔서 남편이 시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떼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 사업을 정리하고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막내 너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고 인감이랑 등 초본 가져와라.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넌 시키는 일만 똑바로 하면 돼. 그리고 세익이 너도 인감이랑 등 초본 가져와라. 저도요? 세익이 너한테 부동산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서류 가지고 와. 부동산이요?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니 제대로 얻어가야지 않겠냐. 네 이름으로 부동산 하나 해줄 테니까 서류 가지고 와. 제 남편을 스카우트 해주시는 데다 저한테 부동산을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진짜 시집을 잘 온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인감증명서와 도장, 각종 서류를 다 가져다 드렸어요. 남편도 사업을 정리하고 시부모님 밑으로 들어갔답니다.
남편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니 표정이 많이 굳어졌어요. 힘들어서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괜찮다고만 하더군요. 여보, 시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어? 얼굴이 많이 상했어. 며칠 만에 지친 거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던 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여보, 많이 힘들면 다시 유통사업으로 돌아와. 이미 끝냈는데 어떻게 돌아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둬. 남편은 시부모님이 무슨 일을 시켰는지 기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바뀌었고 적응하는 시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응원만 해주고 말았어요. 다행히 2달 만에 적응을 잘한 남편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젠 일이 할만한가 봐. 하다 보니까 재밌네. 돈 버는 걸 제대로 배운 기분이라 좋아. 여보, 앞으로 돈방석에 앉을 일만 기대해. 이미 난 호강하고 있는 거 몰라? 시부모님이 대학원까지 보내주셨잖아. 친정에서도 해주지 못한 거 시댁에서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돈방석까진 바라지 않아. 그래도 일 잘 되면 우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그리고 당신 대학원 졸업하면 아이 낳고 주택으로 이사하자. 앞으로 이사 때문에 바빠지겠는걸? 와,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 상상만 해도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오네. 그래서 시부모님과 하는 일이 뭔지 물어봤는데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이랑 무슨 사업하는 거야? 제조해서 판매한다는데 뭘 만드는 거야? 그냥 생활용품이야. 근데 좀 특별한 제품이라서 소비자의 관심을 받는 거지. 얼마나 특별한 거길래 그래. 집에 좀 가져와봐. 나도 좀 구경해보자. 아니다. 내가 아예 사무실 구경 가면 좋겠다. 구경?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일하는 곳은 엄청 바쁘기도 하고 보안 때문에 아무나 들이지 않아.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제품이라서 회사 관계자 아니면 입장이 불가능해.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 나도 가족이잖아. 그래도 안 돼. 그냥 생활용품 만들어서 파는 일이니까 그 정도만 알아둬. 그럼 만든 걸 집에 가져와봐. 구경 좀 하게. 나중에 가져올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고 무엇을 만드는지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한편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동산을 주신다고 했는데 깜깜무소식이었어요. 먼저 말해볼까 하다가 괜히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참았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부동산 선물을 까먹었어요. 대학원에서 공부에 전념하고 살림에만 신경 쓰며 지냈는데 시부모님을 거의 만나지 못했답니다. 제가 찾아간다고 해도 바쁘다며 다음에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말 좀 해봐. 일하는데 힘들어서 그래? 요즘 바쁘더니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그냥 조금. 여보, 엄마가 아무 말도 없었지? 어머님? 무슨 말? 얼굴 뵙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대화를 했겠어. 그렇지. 당신 우리 부모님 얼굴 본 지 몇 달 됐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 거야. 시원하게 말 좀 해봐.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을 잤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와서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큰 결심을 했는지 저에게 말문을 열더라고요. 여보, 우리 말이야. 우리 뭐? 이혼할까? 뭐야, 뜬금없이 이혼이라니. 이혼하자도 아니고 이혼할까라고?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미안해, 나 여자가 생겼어. 그의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 당신 바람났어? 아무래도 그 여자랑 살아야 할 것 같아. 이런 말해서 진심으로 미안해. 말도 안 돼. 당신이 수상한 흔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바람을 피웠다고? 바람 피웠어. 미안해. 여보, 그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까 우리 이혼하자. 당신 진짜야?
날 두고 바람 피운 거 진짜냐고. 내 눈 보고 말해봐. 남편의 얼굴을 잡고 눈동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여보, 이러지 마. 당신한테 진짜 못할 짓 했어. 우리 그만 헤어지자. 아니,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과 지내면서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구분 하나 못할까 봐?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남편은 소리를 꽥 지르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바람났다고! 내가 다른 여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나 좀 놓아달라고, 됐냐? 당신 진짜야? 그럼 그 여자랑 삼자대면하게 연락해봐. 당신이 바람난 거면 나도 계속 살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러니까 확인차 삼자대면 하자고. 어서 연락해봐. 남편은 자기 머리털을 쥐어뜯으며 고성을 질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들어오지 않길래 바람을 쐬러 아파트 앞 공원에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쓸쓸하게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집 나가더니 멀리도 나왔네. 고작 집 앞 공원이냐? 여보, 솔직하게 말해봐. 무슨 일이야? 당신 바람난 거 아닌 거 알아. 어떤 일 때문에 이러는 건지 말해봐. 바람 피우는 거 맞아. 끝까지 거짓말할래? 남편의 눈을 보았는데 거짓말하는 눈이었습니다. 되물었더니 그이가 바람 피운 게 미안하고 이혼 전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뛰어서 도망치더군요. 잡으려고 해봤지만 너무 빨리 도망가서 놓치고 말았답니다. 아무튼 저와 이혼하겠다고 바람 피웠다는 거짓말을 하는 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자 시댁을 찾아갔어요. 시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어딨냐고 볼멘 소리를 하셨습니다. 넌 시댁에 오면서 연락도 안 하고 오냐? 어머님이 또 오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님, 그이가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 않고 이혼하자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어머님은 무슨 일인지 아시죠? 막내가 이혼하자고 하던? 그 녀석 이제야 정신 차렸나 보네. 시어머니가 이혼을 바래왔던 것처럼 대답하길래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저랑 그이가 이혼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겠냐? 그냥 네가 싫어서 이혼했으면 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냐? 당연히 문제가 있죠.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좋아하셨잖아요. 직장 그만두게 하고 대학원도 보내주셨고 나중에 부동산도 주신다고 하실 만큼 저를 좋아하셨잖아요. 그때 네가 우리 아들을 잘 봐주길 바래서 한 행동이야. 그런데 생각해보니 우리 아들이 많이 아깝더라.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다. 내 아들이 정신 차리고 이혼하겠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구나.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럼 그이가 바람 피운다는 게 진짜예요? 뭐 누굴 만나는 것까진 모르지만 내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겠지. 예, 요즘 신혼부부들은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이혼하고 각자 살 길 찾는단다. 너희들도 이제 더는 어울릴 수 없는 짝인 것 같으니 빨리 이혼해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 하나 많아. 이미 니들 결혼은 끝난 것 같다. 이혼해라. 시댁에서 이혼하라는 소리만 듣고 나와버렸습니다. 더 대화를 해봤자 똑같은 소리를 더 안 좋게 들을 테니 빨리 벗어나서 남편을 찾아 일을 해결하려고 했죠. 아주버님과 같이 지내는 건가 싶어 이번엔 아주버님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아주버님, 그이 여기 왔나요? 재수씨? 동생이랑 아직 해결 안 했어요? 그 녀석 분명히 잘 끝냈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예요? 끝내긴 뭘 끝내요? 아직 확정되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버님, 그이에 대해 아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아는 거 별로 없는데. 뭐 다른 여자 생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그 여자랑 있을 거예요. 어딘지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 진짜 그이가 바람이 났다고요? 네, 그렇다니까요. 우리 형제가 원래 한 여자에 정착하기 어려워요. 재수씨, 좋게 생각하세요. 이봐요, 아주버님. 제 남편은 아주버님과 달라요. 그이는 바람기 하나 없고 여자라고는 저밖에 모른다고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재수씨가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원래 남자들은 한 여자에게 묶여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잡은 물고기만 바라보면서 살면 지루해서 새로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하는 겁니다. 재수씨,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세요. 아주버님의 지저분한 말 들으니 귀가 근질거리네요. 당장 가서 귀를 씻어야겠어요. 아주버님과의 대화는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이 가출하고 나서 심경이 복잡해진 저는 그이가 빨리 나타나서 해결해 주길 바랬어요. 이혼할 거면 당당하게 이혼장을 꺼내놓고 요구하면 될 것인데 이혼하자는 운만 띄워놓고 사라졌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죠. 남편에게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았다가 며칠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이 인간아, 지금 어디야? 바람난 여자랑 같이 있냐? 아니, 가족들이랑 있어. 여행 다녀와서 당신한테 갈게. 여행? 이 상황에 여행이 가고 싶니?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당신 진짜 바람나서 상간녀랑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확실하게 좀 말해봐. 여행 다녀와서 다 말해줄게. 여보, 며칠만 기다려줘. 나쁜 자식. 그래, 네 놈이 하고 싶은 대로 해. 화를 버럭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여행을 떠난 이야기를 듣고 집안의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책을 갈기갈기 찢기도 했고요. 남편도 시부모도 아주버님도 모두 미웠습니다. 처음엔 잘해주다 못해 공주처럼 떠받들어 주더니 이제 와서는 이혼하자는 게 진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남편은 분명히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헤어지자고 할 게 뻔했어요. 집안에 있기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쐬려고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미안해요. 놀라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안 놀래요? 당신 누구야? 설마 당신이 그 여자? 우리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야? 나 찾아와서 이혼하라는 소리 하려고 찾아온 거야? 그래, 너 오늘 잘 걸렸다. 내 손에 확 돼져버릴 줄 알아! 두 팔을 걷어붙이자 여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난 상간녀 아닙니다. 전 그쪽의 형님이에요. 아니, 형님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하지? 내가 그쪽 아주버님 전처예요, 전처. 아주버님 전처? 이혼했다는 전처 말이에요? 네, 맞아요. 난 서방님의 상간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세요. 하다하다 아주버님 전처까지 날 찾아왔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저기 요즘 힘든 일 있으시죠?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들어와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라 확신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이혼한 전처가 저를 좋은 일로 찾아올 일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소파에 앉은 형님에게 차를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동서 사이가 될 뻔했는데 형님이 이혼하셔서 얼굴을 처음 보네요. 나도 이렇게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요, 형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형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바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이 이혼하자고 했죠? 그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소문을 낸 거죠? 이혼한 형님이 알 정도로 입이 그렇게 가벼웠나 봐요? 그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게 한입니다. 그래요. 그 인간이 이혼하자고 해놓고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을 갔다네요. 돌아오면 아마 이혼을 하겠죠. 저기 동서라고 불러도 되죠? 편한 대로 부르세요. 동서, 지금 사기당하는 거예요. 나도 동서처럼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혼당했어요. 근데 이혼 후 저한테 고소장 날라오더라고요.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재판까지 받게 됐다고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하는 일이 사기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시댁 식구들이 초음파 벌레 퇴치기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불티나게 팔렸어요. 근데 벌레를 퇴치하는 초음파 퇴치기는 사기예요.
애초에 초음파로 벌레를 퇴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시댁 식구들이 제품 개발해서 판매한다더니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아우,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네. 동서, 시어머니한테 명의 빌려주셨죠? 아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감이나 여러 서류 전해주셨죠? 네? 아, 네. 저한테 부동산 해주신다고 해서 드린 적 있어요. 결혼 초에요. 역시 나한테 써먹은 방법 그대로 했네요. 동서 이름으로 사업장 열었어요. 사기 제품으로 돈을 벌 만큼 벌고 명의자한테 책임 떠넘기는 수법이에요. 서방님이 이혼하자는 이유가 사기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고 고발장이 접수돼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초음파 머시기인지 그걸 만들어 팔았는데 제 명의로 사업장을 열었다는 거고 사기라는 게 발각되니까 이혼해서 책임을 다 저한테 넘기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거예요. 난 다른 걸로 당했어요. 시보모가 천연 이온수로 바꿔주는 샤워기 필터라고 사기 제품을 팔았다고요. 나도 그때 동서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받을 줄 알고 인감이랑 서류를 넘겨줬다고요. 우리 몰래 자기들의 사기 업체 명의로 쓰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도 남편이 바람난 줄 알고 이혼했다가 고소장 받고 몇 년 동안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사기 업체를 때마다 이름을 바꿔 시작했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빠져나가면서 말이죠. 시몬은 처음에 자기 형제들의 명의를 써서 사기 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벌었고 사기가 발각되면 뒷감당을 넘기는 식으로 일을 해왔답니다. 형님이 당하고 이번엔 제 차례였던 거죠. 생각해보니 제 남편이 시부모 밑으로 들어가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때 표정이 심하게 안 좋던 이유가 사기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찔려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벌레 퇴치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기 제품이라고 고소를 당할 위기가 오니 저에게 이혼하자고 한 겁니다. 제 명의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시모가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다니게 한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던 겁니다. 제 명의를 써야 하니 회사를 다니면 곤란해 머리를 굴린 거였어요. 형님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차라리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게 100번 낫겠더라고요. 대화를 모두 이해한 저에게 형님이 말했습니다. 동서, 빨리 은행 가서 다른 통장 만들었는지 확인하세요. 동서가 사기업체에서 이득을 챙긴 게 나오면 사기꾼으로 고소당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거 가지고 빨리 이혼부터 하세요. 합의 이혼이 아니라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사기 증거 가지고 이혼이랑 처벌까지 다 해야 해요. 시간 늦어지면 동서가 더 불리해져요. 형님이 저에게 변호사 명함을 줬습니다. 동서, 나 수년째 싸우고 있어요. 억울함을 벗으려고 숱하게 싸우고 있다고요. 나처럼 되기 전에 어서 고소부터 해야 해요. 사기죄로 기소가 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요. 알았어요, 형님. 그럼 먼저 고소하면 저한테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해봐야죠. 어서 같이 움직여요. 형님이 찾아와준 이유는 저를 살려주려고 오신 거였어요. 시댁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았으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형님을 따라 변호사를 만났고 형사들도 찾아갔습니다. 명의 도용을 당해 시댁이 사기치고 있는 걸 신고 접수했죠. 은행에 가서 조사했더니 저도 모르는 통장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 1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순간에 사기꾼이 되어 인생 종칠 뻔했습니다. 통장은 경찰에 가져다 줬고 당분간 형님과 지내기로 해서 형님 집으로 갔어요. 이혼소장과 고소장을 동시에 시댁과 남편에게 보냈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고소장을 보고 저와 형님 핸드폰으로 엄청 많은 연락을 걸어왔어요. 당연히 모두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연락은 받았어요. 그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이혼 소장 뭐야? 이거 당신이 보낸 거 맞아? 이혼 사유가 사기? 내가 사기쳐서 이혼하겠다고? 그래, 이 나쁜 놈아. 네 집구석이 사기꾼 집안이잖아. 내 명의로 말 같지도 않은 사기치고 있던 거 다 알아. 초음파 벌레 퇴치기?
그딴 걸 만들어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돈을 벌었지? 그리고 고발 고소당할 위기가 오니까 나랑 이혼해서 나한테 책임지게 하려고 한 거잖아. 형님이 당한 그대로 날 속이려고 한 거잖아. 여보, 나도 처음엔 몰랐어. 엄마, 아버지, 형이 합법적인 일을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더라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때가 됐으니 이혼하라고 해서 나도 놀랐어. 당신한테 책임 전가하고 빠져나가려고 한 걸 알고 충격이었다고.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하고 집을 나온 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였어. 내가 자수해서 다 폭로하기로 마음먹고 돌아왔다고. 여보, 난 당신에게 피해가 가게 할 생각 없어. 나 바람 피우지도 않았어. 여전히 당신 사랑해. 놀고 자빠졌네. 네 엄마가 이혼하라고 시켰을 때 나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는 순간 이미 네 놈은 사기꾼이었어. 아예 네 식구들 사업장 가서 사기라는 걸 알았으면 빠져나왔어야지. 미안해. 부모님이랑 형이 나를 엄청 설득했어. 거기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나봐. 요즘 사람들 걸핏하면 가스라이팅 타령하더라? 야, 사기치라고 꼬시면 다 너처럼 넘어가는 줄 아냐? 아닌 사람이 훨씬 많거든? 아무튼 난 네 식구들 가만 안 둬. 형님이랑 같이 고소해서 재판받게 할 거야. 여보, 제발 일 크게 키우지 마. 내가 이실직고해서 사업장 문 닫고 소비자들한테 보상하고 합의 볼게. 그럼 조용히 끝낼 수 있어. 조용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뉴스에 대서특필될 사건인데 이게 조용히 묻어지겠냐? 이 나쁜 사기꾼 놈아. 네 놈이랑은 끝이야. 평생 네 부모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살아봐.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사람을 시켜 형님 집을 알아내고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니 진짜 역하더라고요.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보게 되니 정말 상종하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왜 고소했느냐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작은 며느리 꼬셔서 우리 고소했냐? 넌 이혼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더럽게 질척거리는 거야? 아줌마, 사기 쳐놓고 남한테 책임 넘기는 거 너무 몰상식한 짓 아니에요? 어떻게 며느리를 방패막이로 세워둘 생각을 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이 기집애야, 방패막이 무슨 방패막이라는 거야? 너도 우리 덕에 1억 생겼잖아. 형님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 사기친 돈 1억을 나 몰래 통장을 개설해서 넣었죠? 그것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사기꾼이 아니라고 한탄하고 하소연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요. 야, 사기는 누가 사기래? 우리가 개발한 제품만 모두 효과가 있다고. 치, 그 말도 안 되는 샤워기 필터가 수돗물을 천연이온수로 바꿔준다고요? 이게 천연이온수다 생각하면 천연이온수가 되는 거야. 너 옛날에 말기암 환자한테 암이 낫는 약이라고 영양제 먹였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았던 사례 본 적 없냐? 아우, 저 사기꾼. 끝까지 잘못을 모르고 사기가 아니라고 하네. 이번에 동서 이름으로 사업한 초음파 퇴치기? 그게 정말 벌레가 초음파 소리를 듣고 도망갑니까? 야, 네가 벌레가 돼봤어? 벌레가 그 소리 듣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뭐가 사기라고 난리인 거야? 우리가 만든 제품들은 다 효과가 있다고.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는 정말 사기꾼다웠습니다. 이번엔 제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럴 거면 당당하게 어머님 명의로 사업을 하시지 왜 제 명의로 몰래 사업을 하셨죠? 나중에 독박 쓸 사람이 필요하니까 날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야, 난 이 사업 커지면 너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어.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라 너 부자 만들어주려고 한 거라고. 저 기집애가 헛소리를 장황하게 떠들어서 세기 네가 넘어간 모양인데 얘야, 고소 취하해라. 내가 아무 일 안 일어나게 잘 해결할게. 싫거든요. 어머님이 잘 더 해결하겠어요. 제가 이혼당할 것 같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아하셨잖아요. 아, 그건 내 아들이랑 너랑 둘의 문제야. 나까지 끼어들게 하지 마라. 아, 정말 애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우린 사기꾼 아니야.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뿐이라고. 사기꾼이 자기 입으로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은 건 들었지만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걸 들으니 소름이 돋더군요. 됐어요.
고소도 할 거고 이혼도 할 거예요. 다들 벌 받을 준비나 하세요. 이것들이 쌍으로 난리네. 좋다. 그럼 합의하자. 우리가 돈으로 합의해 줄 테니까 고소 취하해. 사업장은 폐쇄하면 그만이야. 나중에 벌금이나 물고 말 거라고. 내가 이 일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니까 쉽게 가자. 사기꾼인 어머님과 타협하라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이게 제대로 넘어갔네. 큰애 저 기집애는 왜 일을 크게 만든 거야? 야, 내 며느리를 어떻게 가스라이팅한 거야?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고소당해야 할 인간은 우리가 아니라 이혼당한 큰애 너야. 형님은 3년 동안 참아온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 뒤에 있던 아주버님의 머리채를 먼저 붙잡고 싸대기를 후려갈겼어요. 이 나쁜 놈, 네 놈이 문제야. 네 놈이 시부모 따라서 사기만 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아, 이 여자가 돌았나? 야, 나 지금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잖아. 우리 이혼하고 각자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잘 살고 있었다고? 난 전혀 잘 살지 못했거든? 오늘 니들이 호되게 혼나보라고 내 집에 온 모양이니까 너부터 시작할 거야. 동서, 어서 시부모 공격해. 네? 저는 사람을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데요. 뭐라는 거야? 동서한테 사기친 놈들이라고. 같은 인간으로 보지 말고 괴물로 보라고. 사람의 탈을 쓴 괴물 말이야. 괴물이요? 맞아요. 이것들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여먹은 괴물이에요. 제가 으르렁거리며 시모에게 다가가자 시모가 당황하더니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먼저 한 대 맞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실컷 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모의 왼쪽 옆머리를 잡고 오른뺨을 갈겼습니다. 아야야야! 야, 이 며느리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여보 뭐해? 보고만 있지 말고 이 잡것 좀 조져봐!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말수가 적던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잡아 비틀더군요. 그때 아주버님을 실컷 조진 형님이 시아버지의 손등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은 자유로워졌고 다시 시어머니의 오른뺨을 사정없이 날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사기꾼이 될 뻔했어. 근데 사과 한마디는 없고 오히려 내 형님을 탓해? 그리고 돈으로 합의 보자고? 이 사기꾼아, 난 괴물하고 타협 따윈 안 해. 아휴, 야, 너 무식하게 시어머니 이렇게 패는 거냐?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사기꾼은 맞아도 돼. 사람 속여서 돈 벌어먹는 피라냐 같은 것들은 처음 맞아도 싸다고. 시모를 개패듯이 패고 형님과 시아버지도 좁혀줬습니다. 아주버님이 다시 일어나서 저희를 손봐주려고 하자 형님이 친정에서 받아온 김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있어서 바로 한 손으로 휘감았답니다. 양념이 듬뿍 버무려져 있는 김치로 아주버님의 싸대기를 후려갈기자 눈도 뜨지 못하고 엎어져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어요. 아이, 여편네가 이혼하고 나서 성질머리가 훨씬 더 더러워졌네. 야, 사람을 김치로 때리냐? 네 놈은 사람이 아니라 남의 살을 깎아먹는 사기꾼이잖아. 너 같은 놈은 이렇게 맞아도 돼. 이 여자야, 그만 좀 하고 좋게 합의하자고.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끝내잔 말이야. 니들이 법정에 서서 엄벌에 처해지는 게 가장 좋은 해피엔딩이거든? 이어서 시모와 시부에게도 똑같이 김치 귀싸대기를 날려줬죠. 아유, 이것들이 아주 사람을 잡네. 야, 이렇게까지 했으면 고소는 취하해. 좋게 해결해보자고. 아줌마가 아직도 입만 살았네. 그래, 이번엔 주둥이에 박아주지. 형님은 김치를 시모 입에 물려주고 따귀를 흠씬 갈겨줬습니다. 저희 둘에게 합의를 보러 왔다가 돼지게 쳐맞은 거죠. 거지 쌉쌀개 꼴이 되어 도망 나갔습니다. 형님, 대단했어요. 동서도 잘했어요. 우리 저것들이랑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천벌받게 해주자고요. 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봐요. 명의도용 및 사기죄로 검찰에 기소된 시댁 식구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명의도용을 당했기 때문에 참석하게 됐죠.
형님이나 저나 시모 친척들 모두 인감이나 서류들을 다른 이유로 건네줬는데 사기치는 데 사용했다고 한 걸 검사 경찰이 밝혀줬고 그동안 사기 제품으로 돈을 벌어들인 시부모는 징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은 주도자가 아니어서 잡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말 웃기는 법이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제가 사기꾼으로 기소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당하진 않았습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사기 제품 업체 대표자로 법정에 서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시부모가 잡혀 들어간 뒤 남편과 이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이가 저를 찾아와서 빌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것도 몰랐어. 진짜 가스라이팅 당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가스라이팅 좋아하시네. 사기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묵인했으면서 그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 미안해.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거야. 여보, 나 다시 유통사업으로 돌아갈 테니까 용서하고 받아줘. 웃기시네. 나한테 책임 넘기려고 이혼하자는 놈이 이제 와서 용서하고 계속 같이 살자고? 야,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이 상황에서 널 용서해주겠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것 좀 해봐. 여보, 나 진짜 그 초음파 벌레 퇴치기가 효과 있는 개발품인 줄 알았어. 처음엔 안 믿었지만 형이랑 부모님이 옆에서 진짜 희대의 발명품이라고 계속 귀에 대고 말해서 믿어버렸다고. 그럴 수도 있지. 소비자들도 속아서 그걸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그런데 가짜라고, 사기라고 알았을 때 관두고 나왔어야지. 그리고 내 명의로 운영되는 걸 알았으면 알렸어야지. 왜 숨기고 있었냐? 회사가 커지니까 당연히 당신한테 좋을 거라 생각했어. 그 사업체가 당신 명이면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었어. 내 생각이 짧았던 거지. 판매 6개월 만에 소비자들의 빗발친 항의와 고발에 시달리게 됐고 부모님과 형은 다른 일을 하겠다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다른 사업체를 냈어. 그리고 초음파 벌레 퇴치기 사기 사업의 대표자는 나로 남겼지. 내가 다 책임지게 할 생각이었잖아. 내 통장을 개설해서 1억을 넣었지. 이익을 얻으면 내가 사기꾼으로 인정이 되니까. 나도 거기까진 몰랐어, 여보. 진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했어. 시끄러. 당신 말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당신과 끝이니까 법정에서 봐. 꼭 이혼해야겠어?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잠시 당신을 배신하려고 했지만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고. 아니, 넌 사기꾼이야. 분명한 사기꾼 놈이 맞으니까 내 앞에서 사라져.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쉽게 풀렸어요. 시댁이 사기꾼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저에게 아주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답니다. 잠시나마 사기꾼 집안의 한 식구로 살았지만 드디어 벗어났고 아무 탈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구해준 형님께 감사 표시를 하려고 식사와 돈을 준비했습니다. 형님, 여기 제 성의예요. 받아주세요. 동서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우린 같은 피해자예요. 피해자끼리 도운 건데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넣어두시고 두고두고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한사코 거절해서 돈 봉투를 드리지 못했답니다. 정말 감사해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날 봐요. 오래 싸우긴 했지만 다 보상받았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잖아요. 물론 그동안 심적 고통이 크긴 했지만요. 저를 찾아와서 보상해달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버티기 힘드셨겠어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새롭게 시작해야죠. 동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요. 그 대학원 다 시모가 계획하고 절 보낸 거잖아요. 다시 대학원으로 돌아가는 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일자리를 다시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러자 형님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들어올 생각이 없냐고 묻더군요. 우리 회사에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일은 어렵지 않으니까 들어오실래요? 내가 차장이라 추천하면 동서가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절 구해주시고 일자리까지요? 형님, 제 수호천사라도 되시는 겁니까?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정이 많이 가네요. 아무튼 일할 생각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추천할게요. 모레 면접 보러 나오세요. 그렇게 이혼하고 형님이 다니는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형님과 자주 어울리면서 지냈고 남자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남자의 직업은 경찰이었어요. 저기 경찰관이시면 배우자에게 사기를 치진 않겠죠? 네? 아니, 무슨 질문이 그래요. 경찰관이 사기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워낙 무서운 세상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 전남편이 사기꾼이었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가 좀 너그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죠. 감옥 들어가도 몇 년 안 살고 나와서 똑같이 사기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아무튼 전 정직한 놈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범죄와 거리가 먼 경찰관을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습니다. A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우유부단하지도 않고 확고한 신념이 있었답니다. 1년 연애를 하고 재혼까지 골인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을 즐기던 때 형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동서,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어? 아니요, 왜요? 어서 틀어봐. 뉴스 채널 틀어봐.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얇은 모자이크 속에 전남편과 아주버님이 보이더군요. 두 사람은 쇠고랑을 차고 카메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것들은 우리들 전남편 맞죠? 맞아. 이놈들 둘이서 노인들한테 싸구려 양 몇백만 원씩 팔았대. 사기치다가 노인들 등쳐먹기까지 한 거야. 그러네요. 기자가 말하고 있네요. 시골 노인 40명에게 약을 속여서 20억을 챙겼다네요?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 따로 없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사기꾼 피가 어디 가겠어? 이것들 아주 푹 썩어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형량 낮게 나오면 우리가 탄원서라도 써볼까요? 그래,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두 형제는 노인들한테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가 시댁 식구 모두가 감옥에 갇히게 된 꼴이었습니다. 콩가루 집안을 저희 전 시댁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 넷은 감옥에서 수의를 입으며 찬바닥에서 생지옥을 보는 것으로 끝이 났네요. 저는 재혼하고 첫째로 딸을, 둘째로 아들을 낳았어요. 요즘 사연을 듣는 재미로 사는데 제 사연도 써서 보내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형님이 옆에서 계속 푸시를 하셔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세상에 무서운 사기꾼들은 어디에나 득실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품이 인터넷에 많은 것 같은데 현혹되지 마시고 쉽게 믿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